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어제 하루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704명으로 한 달 넘게 1,000명대를 웃돌고 있습니다. 정부는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비수도권 3단계를 2주간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우리나라와 4천만 회분 백신을 계약한 미국 노바백스가 자사의 코로나19 백신의 미국 FDA 신청을 4분기로 또 연기했습니다. 노바백스의 코로나19 백신은 임상시험에서 90%의 예방 효과를 보였으며 인도와 인도네시아 등에서 먼저 백신 사용을 승인한 신청한 상태입니다. 델타 변이 확산으로 미국에서 감염률과 입원율, 사망률이 일주일 만에 40%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백신 접종률이 낮은 플로리다와 텍사스, 미주리 등 7개 주가 신규 확진 환자 입원 건수의 절반을 차지했습니다. 모더나가 자사의 코로나19 백신이 2회차 접종 6개월 후에도 93%의 예방 효과를 나타냈다고 밝혔습니다. 모더나와 비슷한 mRNA 방식의 화이자 백신은 예방 효과가 초기 95%에서 6개월 후 84%로 떨어져 모더나 백신의 효과가 다소 높았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6일 사이언스 투데이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환자가 1,704명으로 4회째 1,700명대를 기록했습니다. 전파력 높은 델타 변이 확산과 휴가철 이동량 증가로 한 달 넘게 1,000명대 규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역 발생은 1,640명으로 전국 곳곳에서 산발적 감염이 계속됐습니다. 수도권 비중은 61.7%로 1,012명이 확진됐고 비수도권에서는 하루 전보다 조금 줄어든 628명이 확인됐습니다. 환자 규모가 크게 줄지 않으면서 피해도 커지고 있습니다. 위중증 환자는 7명 늘어 누적 376명이 됐고 사망자도 4명이나 추가돼 누적 2,113명에 달합니다. 중환자 증가세 일부 지자체는 이미 남은 병상이 없는 등 의료 역량도 한계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백신 접종을 서둘러야 하는 이유인데 속도는 더딥니다. 어제 하루 1차 접종자는 19만여 명으로 누적 접종률은 40%입니다. 접종 완료율은 14.7%로 집계됐습니다. 네, 국내 코로나19 확산세가 거센 가운데 전국 임시선별검사소에서도 세 자릿수 확진자가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어제 전국 각지의 임시선별검사소에서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은 신규 확진자는 총 387명입니다. 수도권에서 321명, 비수도권에서 66명이 각각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전체 387명은 오늘 0시 기준 지역 발생 신규 확진자 1,640명의 23.6%에 해당하며 수도권 321명은 서울, 경기, 인천의 지역 발생 확진자 1,012명의 31.7% 수준입니다. 지난해 12월 이후 임시선별검사소를 통해 나온 확진자는 모두 3만 122명입니다. 어제 하루 임시선별검사소에서는 총 9만 3,146건의 검사가 이루어졌습니다. 네, 4차 유행의 불길이 쉽게 잡히지 않는 가운데 정부가 예상대로 현행 거리두기 단계를 2주간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수도권은 4단계, 비수도권은 3단계가 2주 동안 더, 그러니까 오는 22일까지 적용됩니다. 김부겸 국무총리의 중대본 회의 발언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델타 변이를 동반한 4차 유행에 앞서 전국적으로 최고 수준의 방역 조치를 시행한 지 한 달 가까이 되어갑니다. 국민 여러분들의 인내와 협조로 급한 불은 껐습니다마는 아깝게도 감염 확산의 불길은 아직도 여전합니다. 내주에는 광복절 연휴가 있어서 재확산의 불씨가 될 수 있고 곧 다가오는 2학기에는 무엇보다도 우리 아이들이 안전하게 등교하여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을 꼭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이에 정부는 고심 끝에 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 이 거리두기를 2주 더 연장하고자 합니다. 사적 모임 인원 제한도 현재대로 적용하겠습니다.
우리나라와 4천만 회분의 코로나19 백신을 계약한 미국 제약사 노바백스가 미국 식품의약국 FDA에 대한 백신 긴급 사용 신청 일정을 또 연기했다고 로이터 통신 등이 현지 시각 5일 보도했습니다. 당초 올해 3분기 중으로 미국 식품의약국 FDA에 코로나19 백신 긴급 사용을 신청할 계획이었던 노바백스는 이를 4분기로 연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스탠리 어크 노바백스 최고 경영자는 승인 관련 작업을 마무리하는 정도의 문제라며 지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노바백스가 개발한 코로나19 백신은 대규모 임상시험에서 90%의 높은 예방 효과를 보였습니다. 그러나 노바백스는 백신 사용 승인 신청과 생산 확대 일정을 거듭해서 연기하고 있다고 로이터 통신은 지적했습니다. 앞으로 국내선 비행기는 하루 1회 이상, 국제선 비행기는 매 비행 후 소독을 하는 등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활동이 강화됩니다. 또 기내에서 승무원의 요청에도 마스크 착용을 거부하면 항공보안법에 따라 공항 도착 후 경찰에 넘겨질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항공기 내 승객과 승무원의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서 개정된 코로나19 대응 항공기 안전 운항 지침을 오는 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기내 음료 서비스와 관련해서는 국내선의 경우는 제한하되 노약자 등의 요청이 있으면 제한적으로 허용되며 국제선은 현행대로 간소하게 서비스하도록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K-글로벌 백신 허브와 비전, 전략 보고대회를 주재하고 우리나라를 오는 2025년까지 글로벌 백신 생산 5대 강국으로 만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내년 상반기까지 국산 1호 백신의 상용화가 기대된다며 백신 자주권 확보 구상도 밝혔습니다. 또 정부는 이를 위해서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입니다. 백종규 기자입니다. 한미 정상회담에 이어 G7 정상회의에서도 글로벌 백신 허브를 강조한 문재인 대통령. K 글로벌 백신 허브화 비전 전략 보고대회를 직접 주재하고 글로벌 백신 허브 도약을 위한 첫 시작을 알렸습니다. 문 대통령은 델타 변이 바이러스 확산 등으로 전 세계 상황이 악화하는 상황에서 결국 문제 해결의 근본 해법은 백신 공급을 늘리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백신 공급 불평등 해소를 위해 대한민국이 문제 해결에 앞장서겠다는 강한 의지를 나타냈습니다. 글로벌 백신 허브를 국가 전략으로 강력히 추진하여 인류 공동의 감염병 위기 극복에 기여하겠습니다. 문 대통령은 우리나라를 2025년까지 글로벌 백신 생산 5대 강국으로 만들겠다는 구체적인 구상도 내놨습니다. 이를 위해 백신을 반도체, 배터리와 함께 3대 국가 전략기술 분야로 정하고 앞으로 5년 동안 2조 2천억 원을 투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세제 지원을 대폭 확대하고 필수 소재, 부품, 장비의 생산과 기술을 자급화해 국내 기업들이 생산 역량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백신 자주권 확보를 위해 내년 상반기까지 국산 1호 백신을 개발하고 mRNA 백신 개발에도 범정부적 차원의 지원을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우리 기업이 하반기부터 임상 3상을 시작할 수 있도록 1,667억 원을 투입하고 임상 승인 기간을 절반으로 단축하는 등의 지원을 해나가기로 했습니다. 전담, 집중 지원 체계를 구축하여 추진 상황을 수시로 점검하고 임상 비용 지원, 선구매 지원, 중앙임상시험 심사위원회 운영, 해외 임상 지원 등 필요한 지원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또 백신 개발에 필요한 원부자재 기술 개발 지원을 위해 패키지형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주요 백신 선도국과도 글로벌 생산 협력을 강화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YTN 백종규입니다. 수출 호조 등에 힘입어 우리나라 경상수지가 6월까지 14개월 연속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6월 경상수지는 88억 5천만 달러, 약 10조 1,200억 원 흑자를 나타냈습니다. 지난해 6월의 흑자 규모 71억 6천만 달러보다 23.6% 늘었습니다. 올해 상반기 경상흑자 규모는 443억 달러로 넘어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33%가량 증가했습니다.
서울시 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지난달 119 구급대를 통해 병원으로 이송된 온열 질 환자는 12명이었고 현장에서 응급처치를 받은 환자는 7명이었습니다. 병원으로 이송된 12명 가운데 9명은 60대 이상이었습니다. 같은 기간 폭염으로 전력 사용이 증가하면서 정전사고로 소방대가 출동한 경우가 13건에 달했고 정전으로 승강기에 갇혔다가 구출된 시민은 총 7명이었습니다. 네, 북한 함경남도 지역의 폭우로 인해서 주민 5천여 명이 긴급 대피하는 등 피해가 극심하다고 북한 매체가 보도했습니다. 이번 수해로 인해서 그렇지 않아도 70만 톤에서 130만 톤으로 예상되는 올해 북한 식량 부족분에 더 큰 손실이 우려됩니다. 김주환 기자입니다. 누런 황토물이 가득한 농경지, 끊어진 다리와 파손된 제방, 북한 조선중앙TV가 보도한 함경남도 지역의 수해 모습입니다. 북한 당국은 함경남도 여러 지역에서 이달 초부터 내린 폭우에 의한 피해가 발생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폭우로 강하천들의 물이 불어나 제방이 터지면서 1172여 세대의 살림집이 파괴 및 침수되고 5천여 명의 주민들이 긴급 소개됐으며 지난 1일부터 3일까지 사흘간 함경북도 부령 지역의 강수량이 583mm를 기록하는 등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북한 당국은 오는 9일까지 비가 이어질 것이라는 예보 속에 수해 규모가 커질까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8월 상승 기간에도 이제 동해안 지역을 위주로 해서 여러 지역들에서 이제 폭우를 동반해서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계속 예견하고 있습니다. 광고는 올해 북한 식량 작황입니다. 일단 벼가 물에 잠기면 수확량의 20%, 하루가 지나면 40% 감소합니다. 북한은 지난해 7, 8월 이례적으로 긴 장마와 연이은 태풍 등으로 농업 부문에서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국제기구는 북한의 올해 식량 부족분이 70만에서 130만 톤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에 따른 국경 봉쇄로 식량과 비료 수입도 중단되면서 만성적인 식량난이 더욱 가중됐습니다. 북한의 대표적인 벼산지로 꼽히는 재령 평야를 비롯해 이번 함경남도 지역의 폭우가 올해 북한의 식량 생산에 결정적 요인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YTN 김주환입니다. 미국에서 코로나19 델타 변이가 확산하면서 어린이와 10대 청소년 신규 확진자가 일주일 만에 84% 늘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미국 소아과 학회가 이러한 내용의 보고서를 발표했다고 폭스뉴스 등이 현지 시간 5일 보도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달 22일부터 일주일 동안 어린이와 청소년 7만 1,726명이 코로나19에 새로 감염됐습니다. 이는 그전 일주일에 3만 9천 명보다 84% 증가한 것이고 6월 말보다는 5배 늘어난 겁니다. 또 어린이와 청소년 누적 확진자는 419만 8천여 명으로 전체 코로나19 확진자의 14.3%를 차지했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미국에서 감염률, 입원율, 사망률도 일주일 만에 40% 안팎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백신 접종률이 낮은 플로리다, 텍사스 등 중남미 7개 주에서 미국 전체의 절반을 감당했습니다. 워싱턴 강태욱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미국 루이지애나 주에 살고 있는 37살 다니엘스 씨는 친척을 만나러 갔다가 하루아침에 중환자가 됐습니다. 가족들 가운데 22살 조카와 자신만 백신 미접종자였는데 둘 다 확진된 겁니다. 이제는 화장실 가는 것조차 버거운 일이 돼버렸습니다. Getting up, going to the restroom became a challenge. From the sofa to the restroom was a challenge. 루이지애나주는 최근 이 같은 코로나19 환자가 넘쳐나면서 입원율이 90%까지 올라갔습니다. 루이지애나를 비롯해 플로리다, 텍사스 등 중남부 7개 주가 미국 전체 감염자와 입원 환자의 절반을 차지했습니다. In 7 states alone, Florida, Texas, Missouri, Arkansas, Louisiana, Alabama, Mississippi, states with some of the lowest vaccination rates account for about half of new cases and hospitalizations in the past week.
백악관 대응팀은 일주일 평균 하루 신규 확진자가 9만 명에 육박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감염률과 입원율, 사망률이 한 주 사이 40% 안팎으로 증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소규모 사업장에서 백신 의무화를 도입한 곳이 절반까지 늘었다고 덧붙였습니다. 백악관 대응팀은 최근 감염 확산에 놀란 이들 중남부주에서 백신 접종률이 올라가고 있기는 하지만 효과를 발휘하기에는 꽤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강태욱입니다. 아마존을 비롯한 미국의 대기업들이 코로나19 델타 변이의 확산에 사무실 출근 재개 시점을 속속 뒤로 미루고 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 등 미국 언론은 최대 전자상거래 회사 아마존이 현지 시각 5일 직원들에게 보낸 이메일을 통해서 내년 1월 첫째 주부터 사무실 출근을 재개할 계획을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아마존은 미국과 몇몇 국가 직원들에게 다음 달 7일부터 현장 근무를 대부분 재개하겠다고 통보했습니다. 델타 변이의 유행으로 곳곳에서 감염자가 급증하자 출근 계획을 4개월 늦추기로 한 겁니다. 아마존에 앞서서 다른 빅테크 기업들도 사무실 출근을 연기하거나 백신 접종을 의무화하는 등의 조치를 내놓았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애플은 최근 사무실 출근 계획을 오늘 10월로 늦춘다고 밝혔습니다. 네, 미국 정보당국이 중국 우한 연구소발 유전자 데이터를 대량 입수해서 분석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CNN은 현지 시간 5일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서 미국 당국이 우한 연구소에서 연구했던 바이러스 샘플로부터 확보된 상당 규모의 유전자 데이터를 비롯해서 대량의 데이터를 입수해서 들여다보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CNN은 다만 이런 데이터에 미국 정보당국이 어떻게 그리고 언제 접근하게 됐는지는 불분명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소식통은 이런 유전자 데이터를 처리하고 생성하는 기계가 통상적으로 외부의 클라우드 기반 서버에 연결돼 있어서 해킹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말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마이크 펜스 전 미국 부통령이 젊은 보수층에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촉구했습니다. 정치 전문 매체 더힐은 현지 시간 5일 펜스 전 부통령이 하루 전 영 아메리카 재단의 전국 보수주의 학생 콘퍼런스에서 나와 가족은 접종했다. 자격이 있는데 맞지 않은 이들에게 권고하고 싶다면서 확신이 없다면 의사한테서 최선의 조언을 구하라고 말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펜스 전 부통령은 이 전염병을 과거의 것으로 남겨두기 위해선 봉쇄나 어떤 명령 없이 퇴치할 수 있다는 확고한 원칙을 가져야 한다며 우린 취약층을 보호하고 아이들을 학교로 돌려보낼 수 있고 자유 박탈 없이 미국을 계속 개방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더힐은 펜스 전 부통령의 백신 접종 요청은 특히 젊은 공화당 지지자들이 접종에 대한 거부감을 보이는 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먼저 코로나19 백신 부스터샷 접종을 시작한 이스라엘이 접종 과정에서 축적된 지식을 즉각 전 세계와 공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나프탈레 베네트 이스라엘 총리는 연설을 통해서 부스터의 정확한 효능 수준을 파악하고 코로나19 감염과 중증 감염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내겠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WHO가 제기한 백신 공급 불균형 문제에 대해서 베네트 총리는 자국 인구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전 세계적인 백신 수급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중국은 최근 델타 변이가 본토로 퍼지자 강력한 통제식 방역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확진자가 단 한 명만 나와도 1,000가구가 넘게 있는 큰 아파트 단지를 통째로 봉쇄해서 주민들의 집 밖 출입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강상홍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중국 수도 베이징의 차오양구 왕징에 있는 한 아파트 단지. 공안 차량이 경광등을 켜고 출입문을 지키고 선 가운데 단지 안으로 생필품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최근 입주민 한 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자 당국이 아파트 단지를 봉쇄했기 때문입니다. 是的，是的。他们封控到什么时候呀？这还真不是很清楚，现在说的预计是21天。 생필품 반입용 출입문 1개 이외에 다른 문들은 경찰과 방역 요원들이 철저히 막고 있습니다. 1,000가구가 넘게 사는 이 아파트 주민들은
약 3주 동안 바깥 출입이 전면 금지됐습니다. 이곳에 사는 우리 교민들도 출근이나 등교를 할 수 없게 됐습니다. 아파트 울타리 바깥쪽으로는 사람들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긴 띠를 빙 둘러놨습니다. 감염자가 1명 발생했는데 1000가구가 넘는 아파트 단지가 통째로 봉쇄된 겁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감염 장소에 살고 있거나 방문을 했던 사람들은 휴대전화의 위치 기록이 남기 때문에 한동안은 다른 지역으로 가는 게 사실상 불가능해집니다. 유명 관광지 장자제시는 감염 발생 이후에 남아있던 관광객 약 10,000명을 아예 계속 붙잡아두고 있습니다. 최근 확진자 20명 정도가 나온 허난성 정저우시는 가로 세로 약 5km가 넘는 지역을 전면 봉쇄했습니다. 要求从严从紧落实各项防控措施，坚决遏制疫情扩散蔓延。 중국 전체로는 18개 성에 167개 주거단지 주민들이 이렇게 외부 출입이 금지된 상태입니다. 우리로 치면 도시 여러 개가 한꺼번에 봉쇄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전파 속도가 빠른 델타 변이가 지배종이 되면서 중국의 통제식 방역은 다시 강력해지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성웅입니다. 네, 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 거리두기가 연장됐습니다. 연일 4자릿수 확진자가 계속되면서 예상했던 결과인데요. 이번 연장이 최후의 수단이 될 수 있도록 다가오는 주말에도 방역수칙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뉴스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